안녕하세요.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그 핵심 사항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를 했을 때 양도 차익이 있더라도 비과세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세대 구성 1세대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1주택, 주택에 혹시 내가 몰랐던 어떤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보유기간도 2년 이상 보유기간을 기산할 때 이 기산일을 언제로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착오해서 잘못 알아서 내가 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비과세 적용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이게 1세대 1주택 그 신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내용 자체를 다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은 세금이 추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세대라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 본인 있죠, 그죠? 본인과 배우자와 그다음에 자녀들을 우리는 통상 거의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이 세대 구성원들입니다. 다만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죠, 그죠? 부모님을 우리 집에서 같이 이제 생계를 같이 할 때는,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거는 집에서 같이 거주를 한다는 겁니다. 거주를 할 때는 부모님도 1세대에 지금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부모님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을 때 1세대 2주택이 돼서 이거 나중에 잘못 그 판단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에 이제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 세대를 분리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로 되어 있을 때는 자녀는 세대 1세대에 지금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가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인 경우에 이게 자녀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같이 1세대로 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녀가 본인이 이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사실상 따로 살면서 본인이 월소득, 이게 월소득이 이제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월소득이 약 200만 정도 되는데요.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만 되면은 이걸 세대에 지금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보니까 약 78만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세대를,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달리해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여기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세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지금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주택의 범위 있죠, 그죠? 주택의 범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1세대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가 1주택일 때만 비과세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 거의 헷갈릴 거는 없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지금 오피스텔은 사실은 이게 그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는 실질 거주 여부에 따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사람 이게 주용으로 지금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오피스텔 한 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주택에 포함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 차익 걸 경우에. 그래서 보니까 실제 오피스텔 가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세대 2주택이죠. 나중에 내가 본인 주택을 판 경우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처리했는데 이 전부 세금 다 추징당하는 기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소유 주택. 내가 뭐 형제하고 같이 지분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내가 뭐 그 형님하고 지금 아파트를 한 채 소수 지분을, 그러니까 그중에 지분율 10%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 주택이었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주택의 범위에 지금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다른 내용들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권은 지금 주택에 포함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구상 주택이 아니라 이제 사실상 주택인 경우가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양도 차익이 뭐 큰 경우에
세무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이거는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 주택인 경우에는 이걸 주택수에 지금 포함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넘기는 거는 양도소득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도소득 상담을 하실 분들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사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한테 필요한 부분만 아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제가 이제 지금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한 채 팔면서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강의도 중요하지만은 예외적인 부분들이 무수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세금 문제에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요 관련 책자들을 한 권 구입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실 이 유튜브에서 강의 자체를 이게 장시간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고 또 이걸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할 수도 없고 무슨 이걸 업으로 삼을 분들도 아닌 분들은 일일이 필기해가면서 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참고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분양권. 자, 분양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 분양권도 지금 포함한다는 겁니다. 공동소유주택, 1세대 1주택 지금 포함하죠. 그러니까 지분주택인 경우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여부도 여기 보니까 주택에 오피스텔에 사무용으로 살고 임대를 했으면 관계없어요. 근데 사무용으로 임대를 하긴 했는데 본인이 그리고 임차인이 그걸 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그 주택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 또 주의할 부분이 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일단은 폐가인 경우에 이게 늘 일단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았는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본인과 그 세대 구성원들의 주택 여부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농어촌에 주택이 한 채 있더라. 이게 진짜 폐가인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그 사실 판단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폐가가 주택에 해당되느냐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늘 이게 세무서에서 이게 과세를 하고 이걸 폐가를 주택으로 봐서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불복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농촌 주택에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양도하기 전에 세무사라든가 또는 세무 관련 양도소득세 분야의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해서 처리할 부분입니다. 이 지금 폐가가 아닌 경우 주택에 해당한다. 참 이런 부분들을 양도소득 추정하고 내용들이 이런 과거의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이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의 판정일 기준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항상 우리가 잔금을 그러니까 계약서상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택이 두 채 이상 세대가 주택을 처분하는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 보유기간 기산을 언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그동안에 이게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법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는요. 이게 이제 최종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 주택 주체를 가지고 한 채를 처분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채 가지고 있었다 그랬을 때 이게 처분한 날부터 기산한 걸로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그 국민들한테 이게 쉽지 않은 이게 세법도 어렵고 그죠. 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서 이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기산한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핵심 내용을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기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이라든가 보유기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세법은 항상 원칙을 정해놔놓고 수도 없이 많은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외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다른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하나만 좀 더 살펴보면은 1세대 1주택임에도 가세되는 경우를 보면은 일반 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죠.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유 또는 2년 미만 거주했을 때 양도 당시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서울이나 특정 지역에 해당되죠. 일반 지역에는 사실 뭐 이게 그 12억 넘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게 1세대 1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 부분은 원체 많은 예외 규정과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고 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잘 안다 하더라도 항상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는 이게 세무사하고 또 상의도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내가 혹시 그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부동산 절세비책, 즉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는 이 책을 집필을 해서 그러한 예외 규정에 아주 그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책을 그 구입하셔가지고 그 참고를 하시는 것이 세무적 위험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됐다 해서 물론 뭐 이런 경우에 양도세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안 했을 때 세무서에서 나중에 이게 소명 요구가 나옵니다. 이 소명 요구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무슨 문자가 왔다든지 뭐 통지를 받게 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금 없이 1세대 1주택임을 내가 증명해서 세무서 신고를 하세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내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1세대가 범위가 어디냐 내가 지금 그 내용 그 내용도 지금 확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주택에 포함하는 것 안 하는 것 2년 보유 기산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양도소득 분야에 대해서 뭐 잠시나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게 뭐 세금 문제가 참 딱딱합니다. 그죠? 좀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강의 들어주신다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다른 장에서 같이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